스마트폰과 키오스크 활용의 강진이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14차 시에서는요, 카카오톡 마지막 수업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요, 지금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공지 내용이라든가 투표함을 만들어 본다거나 퀴즈를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어떤 좀 다양한, 기법들을 좀 배우실 거고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소소하게 작은 선물 하나 보내주고 싶은데 결제하는 것 때문에 잘 못 쓰겠다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요. 카톡 선물하기 부담 없이 한번 해보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준비되셨을까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에서 단체방에서 쓰시면 더 좋은 내용입니다. 채팅방 서랍이라는 표현인데요. 채팅방 서랍은 딱 어디 있는지 안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볼페 보이는 화면은 사랑이네라고 만들어 놓은 세 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이라고 얘기하죠. 이 채팅방 서랍은 1대1 대화보다는 단톡방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네, 짝대기 3개 한번 열어보실까요? 열어보면 이 단톡방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짝대기 서랍을 열었을 때 채팅방 서랍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유심히 보셔야만, 이런 용어로 여기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원님들이 잘 안 보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쭉 내려오면 톡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톡 게시판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올리는 것과 투표함 만드는 거, 퀴즈, 문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지는 이렇게 확성기 표현, 투표함은 투표용지, 그다음에 퀴즈는 퀴즈의 Q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글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거 오늘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거 연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을 먼저 공부를 해볼까요? 공지사항은 그 말 그대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누구나 먼저 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올리는 거죠. 자, 이 공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공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작성하는 것이 나와요. 그 작성하기를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을 공주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서 게시물을 작성하고 채팅방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 작성하기를 누르셨어요? 누르시면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저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어떻게요? 공지라고 노란색을 표시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번 주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일시 24년도 12월 24일 저녁 6시에 장소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채팅방에 몇 명이 있죠? 3명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입되어 있는 단체방에는 뭐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제일 작은 숫자가 3명이죠? 그러면서 100명까지 단체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이 단체방에 공지사항을 누군가가 올리시고 계실 거예요. 이제 나는 못 올리는데 누군가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이 단체방에 내가 이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다거나 또는 대표를 맡고 계신다거나 네, 어떤 식으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누구나 만들어서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완료 버튼 눌러서 보시면요. 네, 이제 우리 사랑이네 단톡방에 공지사항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이렇게 공지 내용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단톡방 사랑이네 방으로 들어오면 실제 이 확성기 모양으로 공지 내용이 맨 앞에 떠요. 그래서 요 앞에 뜨는 요 내용은 여기를 접으면 접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어두기 하면은 요게 내용이 이렇게 반토막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서 대화 창에도 이렇게 공지 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 상단에 있는 요 내용, 요 확성기 모양을 클릭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공지 글 모임을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단톡방에 만드셔서 가족들한테 내년에 설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견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으면 이번에는 투표함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역시 투표라는 이 항목을 딱 클릭하세요. 옆에 투표를 클릭하면 투표함을 만들 수 있는 작성하기로 넘어옵니다. 작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작성할 거냐 하면 투표함에 그 작성하기에 들어오면 텍스트로나 또는 날짜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냥 회원님들 텍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투표 제목은요. 크리스마스 때 먹고 싶은, 네, 희망 메뉴, 이렇게 제가 임시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목은 이거고요. 항목은 양식, 그래서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먹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한식, 뭐 그냥 집밥, 뭐 이렇게 해볼게요. 불고기하고, 집밥, 그다음에 일식, 애들 좋아하잖아요. 초밥, 뭐 회, 예, 아구찜. 실제 저희가 이제 요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식, 여기다가 한 칸이 비잖아요. 지금 투표 제목하고 항목이 1, 2, 3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항목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4. 그러면 똑같이 항목 추가하면 요 내용이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중식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자장면하고 요리 3개. 이렇게 제가 입력을 다 하셨어요. 입력을 이렇게 하셔서 짠! 네. 입력을 다 하셔서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다 지워볼게요. 자,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먹을 메뉴를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뭐 먹고 싶니? 하고 투표함을 만들었어요. 일일이 물어보면 각각이 너무 내용이 틀리니까. 근데 저는 지금 3명이 있는 단톡방에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굉장히 많은 회원이 있는 단체방일수록 이런 투표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희망하는 음식을 투표해 주세요라고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의 옵션을 제가 복수 선택해도 된다 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끔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명이니까 몇 명이 안 되지만 이를테면은 10명 이상인 분들은 꼭 이거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민한 상황인 경우에는 익명 투표해도 되는 게 좀 더 투표율을 높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실제로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투표하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 투표함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진행 중인 투표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아직 한 명도 참여를 안 했다가 네, 지금 참여를 누군가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지금 됐죠?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공지. 그죠? 이렇게 앞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지가 여기를 열면 공지가 이렇게 내용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지가 올라와 있고, 두 번째, 단톡방에도 공지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제가 만든 투표함, 네, 투표함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러 가기 요거를 누르시면 실제 각각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창이 열린다.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투표함을 만들면요, 하루 후에 종료가 돼. 자동 종료가 돼요. 자동 종료가 되는데, 자동 종료가 안 되게 하려면 날짜를 더 연장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투표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한 표 한 걸로 이렇게 뜹니다. 네. 자, 그랬더니, 네, 지금 일식으로 한 명 투표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투표를 다 해주면, 예, 이제 의견이 나오겠죠. 그래서 투표가 종료. 자, 한 명 지금밖에 참여 안 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수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예,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을 만들어서 투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나는 투표함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경우가 더 많으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투표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투표함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니까 투표함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투표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투표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투표함까지 만들었으니까 뭐 만들어야 되죠? 채팅방 서랍에서 퀴즈 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이제 그 단톡방에 퀴즈를 올림으로 해서 조금 단톡방에 이제 유쾌하고 유머러스럽게 뭔가를 진행하고 싶은 거? 네.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퀴즈도 많이 내거든요. 자, 여기 이제 퀴즈 올리기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로 들어와서 퀴즈 올리기, 그 얘기는 퀴즈 내용을 써라 이 얘기예요. 퀴즈 내용을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글 작성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제가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시키지 않았죠. 자, 제가 퀴즈를 뭐라고 했냐면 카톡 투표함은 익명이 보장된다.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체크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오지 선다를 하면 5칸 만들면 되고, 사지 선다 하면 3칸, 4칸 만들면 되겠죠? 저는 3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퀴즈를, 누가 이 퀴즈를 풀었는지 모르게, 누가 냈는지 모르게, 그리고 퀴즈 종료 후 정답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힌트도 줍니다. 익명이랑 누구인지 모르는 것을 말하면서 익명이라는 말을 또 모를까 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진행 시간은 1시간 동안에 이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간 설정은 뭐 24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틀로 하셔도 되고 이건 얼마든지 시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완료를 하면 네, 사랑인의 퀴즈가 열렸어요 하고 이렇게 뜨면서 네, 아이들을 우리 단톡방 화면에 네, 우리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둘째가 이게 스테이크 3개를 그래서 투표를 직접 여기다 하면 되는데 이거 양식에도 투표를 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퀴즈를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은 퀴즈를 했더니 맞다, 틀리다 해서 퀴즈 풀러가기를 누르면 이 단톡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요거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어, 요 짝대기 3개를 열면 뭐가 있다고 했죠? 채팅방 서랍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 요 서랍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공지, 투표, 퀴즈, 또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공지나 투표나 퀴즈를 통해서 요 단톡방이 좀 더 윤택해지고 네, 조금 내용 전달이 용이해지는 것을 이용해 보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잘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보기만 하고 클릭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연습해 보셨고요. 자, 카톡 선물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톡 선물하기는요, 이제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이제 카톡이라는 것이 일종의 플랫폼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네, 일종의 쇼핑이잖아요. 그죠? 근데 쇼핑은 이제 결제라는 부분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이제 금융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좀 두려워하시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이 이제 이체가 되든 어떻게 하든 또는 모바일 페이를 쓰시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모바일 페이처럼 뭔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내 스마트폰에 입력하지 않아도 예, 간단한 물건들은 좀 네, 통장 계좌 이체를 통해서 예, 쇼핑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카카오톡 맨 밑에 하단에 한번 보실게요. 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우리 카카오톡 첫날 친구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채팅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픈 채팅까지 배웠고요. 여기 쇼핑이라는 말인데 이 쇼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쇼핑은 진짜 그야말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더보기로 들어가세요. 더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더보기로 들어오면 여기에 선물하기라는 부분이 바로 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선물하기 여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선물하기로 들어가시면, 자, 이제 넘어왔을 때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하죠. 선물하기로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홈이에요. 홈으로 들어왔을 때는 홈에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이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케이크 하나 보내줄까? 그러면 케이크 둘러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제일 많이 우리 딸들한테 보내는 게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 보내는 거는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거. 그래서 저는 교환권을 많이 줘요. 그래서 교환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찾기가 내가 원하는 선물이 없다 그러면 여기 찾지 마시고 밑에 카테고리를 보세요. 카테고리 여기 밑에 카테고리 짝대기 3개 요 카테고리를 보세요. 카테고리를 열면 네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나오죠. 네 교환권부터 해서 올이에요. 지금 카테고리 올입니다. 이게 럭셔리인데 이건 럭셔리는 안 보셔도 돼요. 비싼 거잖아요. 예, 카카오톡에서 비싼 거는 사지 마세요. 올 올해 여기서 간식 카테고리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뭐 교환권, 상품권, 미용, 패션, 식품 많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교환권 이거 좀 중심으로 많이 봐요. 교환권에서 이거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뭐 이거 하나씩 다 열어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저는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줘야지. 네, 막내한테 우리 큰딸한테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고 이런 거 쬐끄만 거 하나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제가 요 우유 하나를 보내려고 클릭했습니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그 바나나 우유는 교환권이에요. 그 카테고리가. 그리고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 옆에서 편의점에 자주 가니까 편의점 브랜드가 요거를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요렇게 있대요. 예. 어떻게 해요? 예. 요렇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저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GS25시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S25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요 우유는 어느 편의점이든 다 있으니까 전날 받은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의점. 그 동네에 가장 가깝게 있는 편의점이 뭐 중에 여기 있으면 거기를 이제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선물을 받을 사람이 그 집 근처에 편의점이 없으면 편의점 선물을 해주기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알맞은 위치에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권이잖아, 이게. 교환권이기 때문에 이 물건이 그 사람한테 배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바코드만 열리면 요 교환권, 이거 물건을 누가 이미 제가 집으로 돈을 결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물건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 교환권만 보여주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사람이 동선이 편한 곳에서의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저는 요 브랜드로 요 상품을, 네, 우유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우유가 이게 1,800원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보세요. 이 우유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나 봐요. 3,500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선물로 보내기를 했어요. 저 또는 요거 모바일 상품권 10,000원짜리도 있죠. 예, 10,000원짜리도 저는 잘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막내딸한테는 5,000원권, 그다음에 큰딸한테는 10,000원권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5,000원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알아서 편의점 가면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우유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유를 어떻게 하래요? 예, 나에게 보내도 되고, 밑에 보세요. 나에게 선물하기를 누르면 이 이걸 결제해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내 카톡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친구 밑에 바로 내 이름에 그 프로필이 있는 나 자신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교환권을.
또는 누구한테 보낼 거니라고 해서 친구에게 선물하기, 이렇게 선물하기라고 써 있죠. 예, 그 선물하기를 클릭하세요.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자, 여기에 한 개를, 아니면 또는 더하기를 눌러서 두 개를, 세 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한 개 할게요. 한 개 얼마를 1,800원을 선물하기 눌렀어요. 선물하기를 눌렀더니 누구한테 선물할래? 라고 해서 친구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럼 저는 우리 큰딸한테 선물할래요? 라고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예, 우리 큰딸한테 보낼게요. 또는 지금 여기에 나도 나오죠. 저도. 나한테 선물하기 하면 여기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네, 그 친구 선택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싶은 사람을 클릭하시면 돼요. 하시면 얘가 이제 바로 보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합니다. 카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카드를 여기 생일이다, 그럼 축하, 그냥 사랑이다, 감사하다, 뭐 재밌는 걸로 그냥 뭐 응원해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받아줘, 감기 조심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쓴 다음에 메시지를 썼어요. 그럼 이제 요 모양의 이 메시지가 어 결제를 하면 이 결제 금액과 동시에, 이 물건과 동시에 이 카드가 같이 가져요. 그 상대방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 물건의 값을 결제하는 거죠. 결제를 하기 전에 이 결제 위에 결제 수단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제 수단복이 이게 이게 하살표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려봤더니 기타 결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뭐 페이로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기타 결제를 찾으세요. 기타 결제를 찾으면 뭐 페이로 할 거니 신용카드로 할 거니 휴대폰으로 할 거니 있는데 저는 무통장 입금할래. 요 칸을 이용하는 거예요. 무통장 입금할 거야. 예, 이런 건 내가 카드도 없고 휴대폰 결제하는 거 세액 결제 신청도 해야 되고 이건 복잡해요. 요 세 가지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잘 못 써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요게 안 돼 있으시니까 요거는 못 써요. 요거를 못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선물하기를 못 한 거였거든요. 주고 싶어도. 근데 요걸로 쓰지 마시고 무통장 입금이라는 걸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어느 은행에다가 할래? 저는 국민은행으로 보낼 거예요. 국민은행으로 보낸다고 하고 1,800원 결제하기를 누르세요. 누르면 네, 큰딸에게 선물을 주문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나는 아직 돈을 안 보냈어요. 근데 주문을 했습니다라고 하고 와요. 그런데 보세요.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돈은 보세요. 여기 입금 계좌 정보에서 제가 국민은행으로 보내고 싶어야 했더니 국민은행 계좌의 번호를 카카오톡에서 보내왔어요. 계좌 번호를. 그래서 이 계좌번호가 있는 걸 제가 중간에 지웠습니다, 조금. 복사하기를 눌러서 이 복사하기를 누르면 이 복사한 이 전화 이거를 종이에다가 막 적지 마세요. 복사하기를 누르시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별도의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카톡을 보고 있다가 내비게이션 바에서 짝대기 세 개를 열어요. 짝대기 세 개를 열어서 내가 갖고 있는 국민은행 앱을 열어요. 앱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보통 은행 어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은행을 열어서 이제 계좌 이체 뭐 또는 송금 뭐 요렇게 눌러서 요 어디다 계좌를 보낼래 할 때 요 복사하기를 꾹 눌러서 붙이기 하면 이 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굳이 종이에 적어서 오오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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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렇게 입력하시다가 또 잘못 입력이 되면 안 되니까 요거를 그냥 복사하게 해서 여기다 갖다 넣으시면 은행 어플에서 계좌 송금이 가능하다. 또는 나는 은행 어플도 아예 안 쓴다. 계좌 이체하는 어플도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아예 안 쓴다. 나는 통장을 들고 직접 은행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 번호를
요 번호를 카카오톡이 있잖아요. 요 번호가. 그죠? 주문 내역에 계좌번호가 있고 또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요거를 종이에다 적으세요. 적어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셔서 통장을 갖고 가셔서 계좌 송금해서 요 1,800원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언제예요? 얘가 어 지금 제가 8일 날 저녁에 이거를 원고를 작성하면서 이제 주문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나한테 하루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1,800원을 그러니까 이제 결제할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주문해놓고 바로 은행에 못 가셔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날 하루 정도의 시간을 줘요. 결제할 수 있는 은행에 갈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자, 발급된 계좌번호 입금이 완료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발급 계좌 입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입금이 그러니까 제가 1,800원만 보내는데 우리 현이 또 18,000원을 보냈어요. 안 된다고요. 결제가 안 된다고요. 또 입금 마감일, 그러니까 다음날 하루 정도 지나서 입금을 한 경우에는 주문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800원짜리 걸로 지금 사례를 드려본 거예요. 나는 이거를 선물하기를 처음 해본다. 그러시면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뭐 이런 걸로 해봐서 연습하시는 건데 자, 아까 1,800원짜리 결제하기 눌러서 뭘로 한다? 무통장 입금으로 해보는 걸로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건 나머지는 등록도 해야 되고 요거는 복잡하시니까 요걸로는 하지 마시고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또 처음이시라면. 근데 무통장 입금은 제가 은행에 가서 요 계좌로 돈을 1,800원을 보내면 돼요. 그죠? 돈을 보내면 돼요. 그래. 근데 얼마 동안 하루의 시간을 줘요. 하루의 시간을 주니까 은행에 가셔서 다음날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된 상황이라고 뜨고 만약에 하루가 지났는데 깜빡 잊고 결제를 못 하셨어요. 결제를 못하면 내 카톡 그 리스트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쪽에서 저한테 입금을 얼른 해주세요.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메시지가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큰딸한테는 제가 돈을 입금해서 갖고 우리 작은딸에도 이렇게 이 우유를 하나 선물하기를 보냈는데 아직 입금을 안 해서 취소가 됐대요. 네, 취소 문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둘째한테는 안 간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돈을 못 보내면 자동 취소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습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무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그렇다. 그래서 돈을 다 넣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보낸 선물함의 주문 내역을 보시면, 이 카카오톡 선물함의 주문 내역을 보시면, 아, 내가 언제, 누구에게 주문번호, 이렇게 주문번호가 떠요. 그래서 영수증도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결제 완료가 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결제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 딸 이제 핸드폰에 가면 카카오톡에 엄마가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고, 이렇게 우유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서 우유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카드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 그림을 딱 누르면 어떤 게요? 편의점에서 바꿔야 되니까 교환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바코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800원짜리 바코드. 그러면은 편의점에 가서 이 바코드만 우유를 짚고 계산대에서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 편의점에 계시는 사장님이 리더기로 요렇게 생긴 리더기로 요거를 바코드를 딱 찍으면 그냥 물건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네, 소액 결제이기 때문에 여기 큰 금액으로 하실 게 아니라 10,000원 이하의 단위로 선물하기를 한번 네, 이참에 연습해 보셔도 좋다. 자, 학습 내용 다지기인데요. 다음 채팅방 서랍에 있는 기능 어떤 기능인지 한번 요거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어떤 기능을 이용했는지, 공지인지, 투표인지, 퀴즈인지 내용을 보시고,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Q&A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 선물하기에서 통장 이체 결제도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답변 드렸죠?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결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네, 회원님들께서는, 네, 물건 구입할 때 결제 유형을 몰라라고 그러죠, 제가? 무통장 입금, 네, 요걸로 표시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무엇 배울까? 다음 시간에는 네, 키오스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키오스크 어플 두 개를 아니 하나 설치할 거니까요. 키오스크 하나가 아니라 이제 그거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키오스크 교통까지 해서 예, 몇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설치한 후에 키오스크 병원,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키오스크 요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을까요? 좀 어려우셨어요? 카카오톡, 예, 3주차에 거쳐서 예, 여러 가지 활용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4차 시 수업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키오스크 수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